종목 새롭게 하나씩 받아보기 전에 간단한 AS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APR 준비되어 있는데요.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 주셨던 목표가가 65,000원인데 전일장에서 한번 터치를 했었거든요. 네. 이때 만약에 확실하게 수익을 내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넘겨보내실 수 있겠지만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의 수정사항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보유를 그대로 하고 계시면은 좀 파세요가 일단은 좀 전략이고 제가 뭐 네. 말을 뭐 종목이 잘 갔다고 해서 뭐 말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저는 요즘 시장을 네.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단기적인 재료주들이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라요. 저는 APR은 좋은 기업이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화장품 기업 안에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실적적인 측면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APR만큼 이제 좀 더 나아가는 그런 화장품 기업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화장품 업종이 계속해서 좀 분위기를 탄다라고 하면은 저는 APR이 더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요즘에 뭐 시장도 보셨고 뭐 지난주에는 뭐 반도체들 다시 막 대밀리고 이런 그림들도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상승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밀렸었던 그런 이제 뭐 기술주들이 뭐 시장이랑 같이 또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APR이 좋은 기업임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시장의 분위기상 점점 이제 뭔가 좀 그 역의 관계로 반응을 주가의 그 방향이 좀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수익이 났을 때는 뭐 못해도 분할 매도는 좀 하시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가치는 훼손이 안 됐는데 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조정이 나오면은 분할 매도했던 거를 뭐 좀 가격이 빠지면 아래서 또 다시 채우고 뭐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 뭐 조금씩은 좀 챙기면서 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APR이 뭐 요즘에는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주가에도 좀 그 반영이 되면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제 뭐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 뭐 유럽도 뚫었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2024년도 역대 최대 실적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차트에 보여지고 있는 뭐 수급도 그때 우리가 체크했었던 지속적인 연기금 수급과 중간중간 들어오는 뭐 외국인 매수 그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부담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절 후에 뭐 이제 잔량을 가지고는 조금 더 높은 구간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분할 매도가 진행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뭐 좀 남기면서 더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다음 목표가는 일단은 뭐 75,000원으로 조금 상향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익절 라인이라고 할까요? 주가가 네. 이제 분할 매도를 했는데 다시 좀 대밀려 가지고 하단으로 좀 분위기를 좀 흐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손절가가 아니라 수익을 좀 챙겨서 마무리하는 단계로는 6만 원 익절가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회가 올 때 빠르게 익절하는 게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익절가 라인을 6만 원으로 받아봤습니다. 만약에 보유하시면서 일부 홀딩하고 계실 경우에는 2차 목표가 75,000원을 살펴보되요. 앞으로의 추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퀄리타스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사실 APR 올라갈 때 함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또 반도체의 날이다라고도 좀 볼 수 있잖아요. 네. 약간 기대한다고 한다면 가격 전략을 동일하게 끌고 가는 게 좋을지요? 글쎄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뭐 제가 이제 12월, 뭐 1월 이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하고 뭐 이제 그때 가장 좀 좋은 결과치가 나왔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최근에는 빠르게 올랐던 만큼 또 이제 다시 좀 대밀리는 그런 변동성도 좀 세게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급등이 또 다시 한번 또 나왔고 확실히 이제 반도체 종목 안에서는 변동성이 가장 좀 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아침장에 힘을 주다가 좀 대밀리는 모습인데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 아니면 이제 IT 종목들의 분위기가 오후장까지 지금 뭐 아침에 보여줬던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조금씩 좀 다시 늘려가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선순위로 이 퀄리타스 반도체를 좀 다시 보신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우선순위 쪽으로 빼놓으셔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좋은 이슈들이 중간중간 더해져가지고 뭐 중간에 막 또 급등도
기회도 나오고 뭐 변동성도 나오고 하는데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은 2024년도 반도체 시장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제 주가는 바닥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도 뭐 매수 관점 안에서도 뭐 재차 관심을 가져보기에는 또 어디서든 또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또 반도체 분위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보다 좀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재차 다시 관심 종목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좀 눌림이 있었던 만큼 신규 진입에 대해서도 약간은 관심주로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특징주 때도 살짝 가볍게 추천주로 다뤄봤는데요. 한국항공우주 한번 살펴볼까요? 계속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목표가를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특히 방산주 분위기 엄청 좋거든요. 좀 가격 전략 그대로 끌고 갈까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너무 잘 가서 좀 탈인 것 같아요. 좀 쉬엄쉬엄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AS를 좀 많이 하고 요즘에 또 방산주가 좋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너무 잘 가고 그다음에 더 갈 것 같은데 탈 만한 공간이 없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항공우주라서 그런지 또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좀 날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좀 매수하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많이 네. 좀 올라가기도 했고 속도도 좀 빠르기도 했고 근데 다만 이제 전반적인 뭐 추이들 다른 항공주들 그다음에 다른 방산주들이 보여줬었던 퍼포먼스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2024년도에 만들어냈었던 실적과 올해 이제 기대되는 실적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월봉상의 차트 위치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만 원까지는 뭐 최종으로 좀 목표를 해도 뭐 무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좀 새롭게 보시는 분들께는 이제 내려오는 음봉을 좀 기대를 해보셔야죠.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잘 가면 뭐 저는 물론 좋겠지만은 양봉이 너무 길게 연속적으로 뽑아졌기 때문에 네. 다음 조정이 나오면 음봉이 좀 길게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뭐 바닥에서 듣고 같이 매수하셔서 수익을 같이 함께 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단기간 안에 또 좋은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를 줄 땐 일단은 먹고 보자. 분할 매도도 좀 챙겨 가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음봉 조정이 나왔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강도가 깊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뭐 재차 다시 채워서 월봉 보면서 가져가고 이런 거는 저는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지금과도 같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쭉 끌고 간다고 한다면 한 10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 주셨지만요. 정말 신규 진입자분들께는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는 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올라갈 때 최대한 추세를 잘 타서 빠르게 익절을 해보는 전략으로 끌고 가 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하나씩 새로운 종목도 받아봐야 할 텐데요. 우선 삐아 가져와 주셨네요. 확실히 화장품주, 요즘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담아볼만 할 것 같습니다. 삐아에 특히 집중하고 계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주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전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이제 모두 다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뭐 앞서서 APR, AGS를 해드렸던 것처럼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은 또 한번 또 시원하게 터지고 뭐 최근에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또 위쪽으로 급등으로 터지고 뭐 그런 그림들은 계속해서 나와서 화장품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화장품주가 이제 뭐 2024년도에서부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상당히 좋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적자 기업들이 이제 뭐 이제는 뭐 적자를 축소했네, 흑자 전환을 했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조선주들도 적자들이 막 나오다가 흑자 전환을 했는데 막 그 흑자 전환한 이후에는 뭐 역대급 실적으로 전환이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주가에 좀 반영들이 잘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화장품 종목들도 그런 기업들이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뭐 APR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삐아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냈었던 연간 실적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대치 이상으로 굉장히 좀 잘 뽑아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상 최대 혹은 역대급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달면서 기업 내용들을 이제 좀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장품주들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 혹은 이제 뭐 중국의 이제 뭐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뭐 소비 증진 요런 이제 좀 짜잘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붙여주면서 좀 자극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주들의 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반영되지 않은 속내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 실적도 그렇고 과거에는 중국에 이제 좀 편중이 돼서 뭐 이제 매출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뭐 이제 뭐 K-팝 아니면 K-드라마, K-영화 이런 것들이 막 유행도 하고 뭐 이제 스타들도 막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좀 화장법을 좀 따라하는 뭐 이런 그 K-뷰티의 열기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써보면은 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다고 이렇게 뭐 또 이제 가성비 열풍들도 좀 불고 있어서 특히나 요즘에는 뭐 미국 시장에서는 뭐 이미 좀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유럽 쪽도 이제 좀 뚫고 그다음에 또 좋은 흥행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뭐 아시아 국가 안에서도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아시아 국가들 안에서도 인기는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24년도 연간 실적도 좋지만은 뭐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 실적이면은 2025년도에 뭐 연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뛰어넘는 쪽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가지고 있었던 그 힘들을 겉으로 좀 드러낼 수 있게 뭐 한한령 해제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툭툭툭툭 건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계기로 좀 같이 좀 좋은 퍼포먼스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삐아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은 저보다 또 앵커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기업의 이런 좀 실적과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놓고 평가를 하거든요. 아니면 네. 이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이제 좀 차트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그 추세가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어요. 많은 그 가격 조정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여기 쌓여 있는 메인 매물대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두드린다. 그러면서 저점은 깨지지 않고 오히려 저점은 지난 사이클보다 위쪽으로 당기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와 하단에서의 이런 그 수렴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위쪽을 계속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했었던 이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면은 과거에 뭐 이평선의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쌓여 있는 매물대의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두드렸었던 저항 가격에 대한 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돌파하면은 삐아가 그래도 뭐 한 하루 만에 20% 양봉 요 정도까지는 뽑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변동성이 좀 잘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급등을 시작하고 따라가기에는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파가 언제 나올지는 우리가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래쪽에서 횡보하고 가격이 낮을 때 미리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돌파 나오면은 그때 이제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를 기대하면서 돌파 이후에 급등을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더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방송 안에서도 한번 소개를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오늘 3.5%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뭐 박스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눌러주는 음봉을 좀 기다리셨다가 남겨놓은 뭐 비중을 나중에 뭐 채우셔도 좋고 그래서 한번 같이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말씀 주신 돌파 라인 가격대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1,500원을 이제 뭐 종가로 어. 뚫어주면은 저는 그 이후에는 힘을 좀 더 세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삐아가 사실상 화장품주 내에서 인디 브랜드 종목이잖아요. 네. 좀 실적적으로는 어떤가요? 매출이나 이런 거 잘 나왔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이제 키워드를 역대급, 그다음에 뭐 사상 최대 이런 식으로 달아서 2024년도 최근에는 이제 4분기 실적이랑 동시에 연간 실적이 나오잖아요. 뭐 네. 삐아는 거기 안에서도 또 좋은 결과치를 역대급으로 또 보여줬기 때문에 요즘에 또 화장품주들 안에서도 실리콘투라던가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에 못 미치면 또 이제 막 많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키워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좀 우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이고 그리고 실적 모멘텀도 탄탄하다. 그러면요, 가격 전략을 지금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네. 조금 더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신나게 얘기하다가 가격 전략 잡아드리는 거를 또 좀 네. 지나쳐 버렸는데 앞서서 뭐 차트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는 지금 뭐 부담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오늘 조금 사놓고 눌리면 조금 더 살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단에는 일단은 손절가를 먼저 9,000원으로 잡겠습니다. 9,000원을 종가 이탈하면은 여기는 뭐 아쉽지만 제가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기준점이 이탈이 되면은 과감하게 또 이제 버릴 줄도 알아야겠죠. 왜냐면은 거기가 이제 과거에 지지층이 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매물이 좀 쌓여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방어가 여기선 나올 텐데 여기를 이탈해 버리면은 이제 좀 포기해 버리는 물량이 갑자기 훅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 상단으로는 저는 12,000원을 일단은 목표가로 좀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되면은 뭐 지금 시점 안에서는 뭐 대략 뭐 현재 주가 안에서는 20% 이상의 급등을 좀 기대하면서 보는 목표가이기 때문에 12,000원 보시고 항상 뭐 두 자리 익절이 나오면은 뭐 중간중간에 툭툭 던지시면서 분할 익절도 하시고 요거는 뭐 똑같은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 내에서 삐아 받아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부부 반도체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반도체 사실 대장 투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라가지만 SK하이닉스는 오늘 또 밀리고 있는데요. 어부부 반도체도 오늘 좀 음봉 그려내고 있습니다. 매수 기회라고 봐야 한다면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분위기가 좋았었을 때 좀 먼저 좀 반응을 좀 뭐 아까 퀄리타스 반도체 얘기했던 네. 것처럼 좀 변동성도 좀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어부부 반도체를 반도체가 좀 밀리고 조정이 좀 격하게 들어오는 요 시기에 상대적으로는 저는 좀 잘 버틴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그러니까 어부부 반도체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 종목에 두시고 보고 계시다가 반도체의 분위기가 조금 좀 돌아오고 확실히 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내일 일어났더니 뭐 흐름이 조금 더 개선이 됐네. 이런 거를 보면서 접근을 하셔도 저는 뭐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보다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도 얘는 뭐 양봉에서 따라가도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부부 반도체는 뭐 기업 내용들이 좀 여러 개가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부각이 되려고 한다면은 유리기판처럼 지금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미래 기술로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좀 센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SK 쪽 안에서는 2024년도에는 HBM을 잘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HBM이 많이 흥행을 하고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SK에서는 넥스트 HBM이라고 해서 다음 먹거리로 그 SiC 반도체라는 기술들을 열심히 또 좀 개발을 하고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좀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이걸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얘기들을 최태원 회장이 직접 또 발표를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모멘텀을 받고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국채까지도 같이 받고 이제 뭐 또 SK 쪽이랑 또 이제 공동개발 협력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될 때는 힘을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거를 이제 또 삼성 쪽이랑과의 좀 재료 연관성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이 최근에 살아났었을 때 가장 크게 불었었던 기대감이 그 스타링크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AI 반도체 뭐 AI 시장에 대한 뭐 대규모 투자 유치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뭐 한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해서 3자 연합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좋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버브 반도체가 삼성전자랑은 과거부터 또 파운드리 협력 수혜를 좀 받고 있고 같이 이제 좀 관계사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에 반등이 나오면 삼성전자 쪽으로든 SK 하이닉스 쪽으로든 모멘텀은 좀 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볼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더 잘 버틴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전히 뭐 바닥 안에서 과열되지 않은 그런 위치이고 과열이 됐었다가 지금은 가격을 좀 낮춘 그런 상황이니까 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아니면 조정이 나오고 쉬고 있을 때 준비를 하고 다음 터닝 포인트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주봉 안에서의 차트거든요. 그래서 네. 2024년도 1월 달 이후로는 추세가 좀 많이 밀렸죠. 그래서 많이 하락한 이후에 바닥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확 늘리면서 돌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죽여가면서 돌파 이후에 이제 뭐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라던가 눌린 구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기존에 돌파했었던 이런 기준선들 아니면 이제 일목균형표 안에서의 또 기준선 이런 거를 돌파 이후에는 지지점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뭐 일봉 안에서는 조금 내림세를 보이지만은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안에서 분위기 전환이 되면은 항상 좀 우선순위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번에도 이제 뭐 밀리긴 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12,000원, 12,090원 이렇게 해서 좀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장에는 본봉상 차트 보면은 개장하고 위쪽으로 좀 때렸다가 지금 이제 윗꼬리 달고 조금씩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뭐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좀 기다려 볼까? 뭐 이렇게 이제 뭐 체크를 하시면서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넉넉하게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나중에 올라가는 걸 따라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13,000원 약간 좀 여유롭게 위쪽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분위기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양봉에서 따라 잡으시면은 그냥 13,000원만 넘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으로는 손절가를 그 종가 이탈 기준으로 해서 11,000원 이렇게 일단은 좀 타이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상단으로 17,0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어버브 반도체 활약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부브 반도체 두 번째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으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함께 갈 만한 소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13,000원 아래 구간에서 천천히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 플러스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기사를 살펴보니까 증권가 안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온 것 같고요. 어떤 포인트에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그동안 뭐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뭐 좀 명분들, 재료들 혹은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술적인 위치들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화장품주들 K뷰티 이런 것들도 좀 시장에서 많이 좀 활약을 하고 뭐 이제 좀 기업 가치를 좀 많이 올리고 했는데 실제로 약간 뭐 뷰티 미용 이런 거에 또 관심을 많이 올리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뭐 성형 필러 뭐 이런 것들 쪽에서도 키워드들이 굉장히 좀 잘 잡히고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 좋은 실적도 거둬들이고 이런 게 뭐 계속해서 좀 뉴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필러 쪽 안에서는 좀 좋은 실적을 좀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기업의 좀 사업 내용들 이런 거를 보면은 약간 요즘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게 가져가는 뭐 이제 뭐 당뇨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비만 치료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보톡스 쪽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업 분야가 요즘 시장에서 좀 잘 먹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들 작년에는 결과가 어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24년도 4분기에는 그러니까 연간 실적이 확 올라오진 못했는데 지난 4분기에는 실적이 엄청나게 펌핑이 됐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키워드가 그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뭐 역대급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난 4분기 분기 실적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기업의 내용들을 많이 분석을 하는 애널들이 이 바이오플러스라는 기업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좀 좋아졌고 2025년도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프를 좀 기대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해석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필러 수출 호재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2024년도에 그 공장 증설을 굉장히 좀 대규모로 했어요. 신공장을 뭐 바이오 컴플렉스라는 신공장을 이제 완공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분기 실적도 올라가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뭐 판매처들을 많이 이제 좀 뚫어놓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더 찍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공장들이 또 이제 늘어나고 증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실적의 증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게 반영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다른 포인트로는 기술적인 포인트, 뭐 차트의 위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놓고 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화면 좀 한번 전환할까요? 많이 오르지 않은 위치에서 네. 바닥에서 돌파하고 추세 바꿔놓고 위쪽을 이제 툭툭 이렇게 두드리는 저는 그런 차트 위치를 좀 좋아하죠. 그리고 지금도 가장 뭐 메인 매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바닥에서 잡아주고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위쪽을 툭툭툭툭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이렇게 멀리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위쪽을 툭툭 두드리니까 지난번에 이런 파동들처럼 이 윗공간까지 노리는 뭐 단기 매매 이런 것들도 저는 괜찮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고 주봉상 차트로 넘어가서 본다 하더라도 돌파 이후에 뭐 지지 그다음에 위쪽을 계속 두드리는 부분들은 추세는 전반적으로 위쪽을 좀 향하고 있다. 근데 이제 과하지 않게 과열되지 않게 이제는 이제 돌파 이후에 초입 부분 안에서 힘을 좀
모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주들 혹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분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돌파가 나오면은 변동성이 이제 세게 나온다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같이 노려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제 현재가는 7,030원, 그래서 한 1.8%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수하기에는 뭐 지금 위치도 크게 뭐 부담이 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편하게 뭐 쉽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고점의 위치는 7,750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분할 매도를 진행하신다라고 하면은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쪽에서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더 좀 좋은 기업 내용들을 좀 반영이 돼서 목표가를 조금 더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 이제 8,5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는 손절가 자막에 나가고 있죠. 지지선이 지난 저점과 이탈이 되는 구간이 6,000원이니까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깔끔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모습, 힘을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가 구간도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7,750원 전후로 이제 분할 매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위쪽 라인으로 열어본다고 한다면 8,500원까지 목표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라인까지 잘 챙겨가시면서 안정적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저녁 방송도 함께 하시잖아요. 네. 또 머니포인트와는 다르게 저녁 방송에서는 또 일어서서 직접 강연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어나고 싶지만 오늘은 좀 앉아 있을게요. 그거는 이제 일어나서 강의하는 건 이제 목요일 날 시청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잠시 후에 살맛나는 주식이라는 방송으로 6시에 또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좋은 종목 장 마감 이후에 골라드리고 뭐 바로 공략할 수 있는 뭐 좀 히든 종목들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 이후에 진행이 되는 7시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또 이제 의리를 지키면서 또 좋은 결과치들을 계속 또 챙겨드리죠. 오늘도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올 테니까 7시에 좀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녁 방송 살맛나주 그리고 저녁 7시 무료 방송 함께 시청하시면서 오늘 장과 함께 내일 장 대응 전략까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딜세이트S 김정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